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승문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깐깐한 경제 꼬집어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규입니다. 네, 자 오늘은 보험료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알려오셨는데 저희가 먼저 전문가님께서 직접 상담하신 사연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번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5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부터 혹시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는 누가 지켜줄까 하는 두려움에 보험을 하나둘씩 가입을 하게 됐어요. 전문가님들이 말하는 암 진단금 3천 이상, 수술비 따로 챙기기, 사망보장도 필요하다는 말들을 듣고 무작정 가입을 했죠. 그런데 지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만 144만 원입니다. 월급의 35%에 가까운 돈이에요. 아이 교육비도 빠듯하고 제 노후는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네, 오늘 사연자분은 정말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 승문규 전문가님, 네. 보험료가 한 달에 143만 원이다. 사실 엄청 많아 보이거든요. 엄청 많은 거죠. 물론 이제 뭐 가정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일단 월급의 35%를 차지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왜 이렇게 많았던 건가요? 맞아요. 이게 원래 보험료는 네. 월 소득의 한 10%가 좀 적정한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사연자분 보험을 살펴보니까 총 6건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그중 종신보험이 3건, 암보험과 수술비 특약이 붙은 건강보험 2건, 간병보험 1건 있었습니다. 문제는 보장이 중복되거나 목적과 맞지 않는 보험이 많아서 보험료가 좀 많았던 거죠. 종신보험도 3건에 중복까지 분명히 리모델링이 필요는 해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어떤 거였나요? 네,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바로 보험을 가입한 목적입니다.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노후 대비와 보장이 목표였지만 실제 구성은 종신보험, 즉 사망 보장이 중심인데요. 내가 가입한 목적과 실제 가입된 보험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구조였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홀로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네네. 뭔가 아이를 위해서 사망 보장을 염두에 두셨나 보다. 종신 3건이나 드셔서 당연히 자식을 위한 사망 보장 위주로 하신 줄 알았는데 목적이 그게 아니었네요. 맞아요. 정말 종신보험도 물론 나름대로 목적이 있겠지만 이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이 종신보험은 말씀하신 대로 다음 날 사망해도 사망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네. 100세, 120세 언제든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결국 언젠가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이 종신보험을 가지고 연금을 전환할 때는 전환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해서 연금액을 산출하는데요. 햇님, 네. 경험생명표 들어보셨나요? 어디선가 들어는 봤는데 뭐냐고 물으시면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네. 이 경험생명표는 보험업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작성하는 평균 사망률이에요. 네네. 그래서 사망 현상에 대한 국가지표로 활용이 되는데요. 지금이 제 10회예요. 한 50년 전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되게 짧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 결국은 그 당시 평균 수명을 적용하게 되면 이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했을 때 연금액이 기대했던 수준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노후 준비 목적이라면 연금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연금 수령액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가입했을 때는 오히려 뭐 10년 전, 20년 전이니까 이게 5년마다 바뀌니까 지금 산정을 하게 되면은 훨씬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산정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거네요. 종신보험은 지금 연금 전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 가서 연금 전환하잖아요. 그럼 경험생표는 지금 10회인데 그때 가서는 뭐 15회 그렇겠네요. 이렇게 네. 바뀌게 되면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연금을 주기 때문에 연금액이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상속세 납부 목적이다. 그러면 종신보험이 좀 적절해요. 네. 근데 노후 준비로 목적했다. 그러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드렸는데요.
우선 종신보험 3건 중 2건은 정리하고 대신 정기보험으로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사망보장은 동일하게 3억 원을 준비해드렸어요. 다만 한 건에 5년 납입, 단기납 종신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종신보험도 되게 짧게 내는 5년짜리가 있긴 하네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을 것도 같고 그렇다면 종신보험, 정기보험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우선 보험료에서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1억이라도 종신보험은 한 25만 원 정도 나오고요. 네. 정기보험은 2만 원입니다. 둘 다 사망보장 관련인 맞습니다. 건 맞죠? 똑같은 네. 사망보장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보험료가 차이가 나냐면 바로 만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종신보험은 만기가 없어요. 언젠가 사람 한번 태어나서 죽잖아요. 네. 그때 보험금을 줘서 비싼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정기보험은 20년이 만기면 20년 뒤에는 사망보험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종신보험은 만기가 없는 대신 비싸고 정기보험은 만기가 있어서 저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기보험은 자녀가 독립하거나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가질 때까지만 만기로 설정을 하니까 보험료가 확실히 싸지긴 하는 거고 어쨌든 두 가지가 사망보험금 동일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나머지 보장들은 또 어떻게 보충이 됐을까요? 네, 기존에 간병보험이 또 한 건 있었잖아요. 네. 이 간병보험의 보장 내용이 장기 요양 1, 2등급이 되었을 때 1,000만 원, 2천만 원을 1회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간병인을 내가 썼다. 네. 그럴 때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기존 간병보험을 정리하고 간병인을 고용해서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면 간병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간병보험으로 보완을 좀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암진단비 수술비 보험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좋아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대신 부족했던 뇌혈관과 심장질환 진단비와 치료비는 없어서 그 부분 보완해드렸고요. 보완하는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로 해서 8만 원 정도로 보충을 해드렸고요. 실손보험도 만기를 살펴보니까 2030년이 만기였어요. 그래서 미리 4세대로 전환하면서 보험료를 낮춰드렸습니다. 자녀분들의 보험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조정이 좀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자녀보험은 좀 최근에 가입을 하셔서 보장과 실손 모두 완벽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보험료도 7만 원 정도 내고 계셔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건 유지하고 부족하거나 불필요한 것만 찾아내서 정리하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얼마나 절감이 됐을지 궁금한데요. 네, 기존 보험료가 네. 월 143만 원이었어요. 유지하는 보험료는 41만 원, 그리고 보완하는 보험료 8만 원에서 월 49만 원으로 총 94만 원의 보험료를 좀 절감해 드렸어요. 94만 원이요? 네, 보장은 강화되고 지출은 네. 줄여드렸습니다. 네, 94만 원이나 줄이면서도 보장은 또 강화가 되고 또 사망보험금 자체도 동일하게 네, 3억으로 유지가 된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와, 진짜 정말 그러니까 좋은 건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성급하게 조절을 하고 없애시면 안 되고 좋은 건 유지를 하시고 불필요한 건 정리하면서 일단 보험료를 대폭 줄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동키 분들에게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싱글 가정의 보험은 최소한의 보장으로 최대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장의 양보다 목적 일치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보험이 도와줄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을 일반인들이 가입하면서 목적을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험의 양을 먼저 고려하고 나 보험 많으면 보장 많으면 무조건 든든하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보장의 양보다는 내가 보험을 가입하려는 목적과 또 가입한 보험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저축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네. 하지만 보험은 많다고 해서 보장이 좋기보다는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 좋은 보험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는 것, 맞습니다. 또 비용이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또 필요한 보장을 일단 준비를 해놓고 미래와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연자분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셨다시피 노후에 대한 보장이 안 돼 있으셨잖아요. 일단 지금 조정 리모델링을 통해서 월 보험료를 94만 원이나 줄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여유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이걸 가지고 또 노후 준비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이분이 노후 준비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잖아요. 네. 총 75만 원을 20년 납입하고 그 다음에 사망 보장이 3억이었지만 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65세부터 매월 64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네.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이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 후에는 사망 보장이 사라져요. 그럼 이분은 100세까지 누적 연금액이 월 64만 원을 계산해 보니까 2억 7천만 원 정도 수령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사망 보장금은 사라진다. 절대 사라진다. 아. 연금으로만 받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종신보험 가입하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사망 보장 가입 금액은 3억이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총 수령받는 연금액은 2억 7천이잖아요. 네. 이 부분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 정확하게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망 보험금을 내가 3억 받기로 했으니까 연금도 3억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맞습니다. 된다는.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이분께는 어떤 솔루션을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네, 깐깐하게 두 가지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하나는 비과세 연금, 다른 하나는 연금저축 펀드로 노후를 준비해 드렸는데요. 우선 94만 원의 절감액 중에 60만 원은 7% 단위로 보증되는 비과세 연금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종신보험은 20년 내는 거였잖아요. 네. 동일하게 20년 내는 게 아니라 15년으로 납입을 설정하고 65세에 받는 걸로 하면 약 87만 원을 종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종신보험보다 적게 내고 연금액은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보완해드렸던 정기보험의 사망보장이 사라지거든요. 네. 하지만 이 연금보험은 총 1억 원을 내는데 이자까지 더해져서 연금 개시 시점인 65세에 총 2억이 만들어져요. 이 2억을 가지고 연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세까지 수령한다면 총 3억 5천을 받기 때문에 2억 원이 넘어서 더 받을 건 없어요. 하지만 2억 중에 1,000만 원 받고 사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1억 9천만 원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무조건 2억 원 받는 거는 보장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혹시나 저도 마찬가지고 네네. 왜 이렇게 제가 저를 일반화하죠? 저보다 아마 다들 많이 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저는 혹시라도 내가 좀 빨리 조금 세상을 뜨게 되면 내가 낸 돈이 1억인데 네네. 이렇게 조그만 연금 받고 내가 가버리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럴 수 아니었네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참 60만 원을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60만 원 내는 연금을 15년을 납입을 하면 65세부터 이제 2억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최소 2억 원을 받을 수가 있다. 매월 87만 원을 사망 시까지 받으니까 87만 원씩 100세까지 받으면 3억 5천을 받게 되는 거다. 어쨌든 2억보다 더 적게 받을 일은 없다. 이 말인 거죠. 정확합니다. 네. 혜님 정말 계산 잘하시는데요. 네. 자, 이제 보험료 절감액 중에 34만 원이 아직 남았어요. 네, 네. 이 금액은 연금저축펀드에 넣을 건데요. 매년 납입하는 금액이 408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이 408만 원에 이 연금저축펀드는 13.2%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약 54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향후 15년간 받게 되면 8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그러면 은행의 적금 이자와 수령한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이자 수령 효과네요. 맞습니다. 네. 동일한 뭐 적금과 비교해서는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죠. 네. 그런데 참 헷갈립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네. 헷갈려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 예전에는 전부가 다 소득공제였어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래서 내가 연금저축 가입했다. 그러면 408만 원이었을 때 4,592만 원 이렇게 소득 구간을 낮출 수 있었는데요. 네, 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세금을 환급받을지 납부해야 할지 결정되는 결정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는 16.5% 공제받을 수 있고요. 5,500만 원 초과는 13.2%를
납입하는 금액에 곱해서 공제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처럼 헷갈리신다 하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실 때는 요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계산도 다 어려워요? 해야 되는 거죠. 헷갈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연금저축 펀드에도 엄청난 장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운영의 또 구성을 또 해야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이 연금저축펀드는 이미 만들어진 펀드도 넣을 수 있고요. 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ETF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공격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좀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없냐 이렇게 여쭤보셔서 배당주 ETF로 구성을 했는데요. 네. ETF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묻지는 마세요. 네네. 펀드인데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배당주는 뭐냐면 기업이 이익이 생기면 주주에게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네. 배당을 잘해주는 기업들을 묶어서 놓은 ETF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34만 원을 15년간 납입을 하고 기대 수익률 6%로 가정했을 때 65세 시점에 1억 4천만 원 정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돈을 10년 확정연금형으로 수령받게 했습니다. 그럼 사연자분은 65세부터 75세까지 약 117만 원을 수령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 ETF 같은 거는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맞습니다. 수익률은 그래서 변동할 수 있습니다.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 수령은 확정된 확정연금형으로 받을 수가 있다. 왜 확정형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연금저축펀드는 네. 아까 비과세 연금처럼 종신형 연금이 없습니다. 네. 그럼 확정형으로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왜 10년 확정형으로 했냐면 사연자분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많이 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75세까지 많이 쓸 수 있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네. 또 하나 아셔야 될 점은 65세부터 수령하면 이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소득세 5.5%가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후는 월 11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금 저축의 경우에도 늦게 수령할수록 그 세율이 소득세 조금 구간은 낮아집니다. 80세 이후에 받게 되면 약간 국민연금하고 3.3%까지 비슷하게요. 낮아지게 되는 그렇구나. 자, 연금 저축의 경우도 이렇게 연금 소득세 5.5%를 뭐 65세부터 수령을 해서 차감을 해도 일단 연금액이 많습니다. 사연자분께서 기존 보험을 정리해서 얻은 효과를 한번 보면은 기존에는 개인연금이 64만 원밖에 없으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승문규 전문가님이 리모델링을 해주고 나서는 65세부터 75세까지 많이 쓰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65세부터 75세는 197만 원, 또 75세 이후에는 80만 원을 개인연금을 종신까지 또 받을 수 있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 개인연금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또 남아 있어요.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합치면 65세부터 75세까지는 380만 원 정도 쓸 수 있게 되었고요. 네. 75세 이후에는 2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즉 보험 정리만 해도 노후 준비는 꿈이 아니라 재설계를 통해 많은 돈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노후 준비는 중요한 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설계를 하셔야 미래를 조금 더 많이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도 정말 알찬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승문규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